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뿐인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순간입니다. 생사를 떼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딸의 죽음 뒤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비밀 때문이죠. 그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고 나니 놀라운 인생 역전이 찾아왔고요.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네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돌이켜보면 제 삶의 불행은 꽃다운 나이였던 27살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해 여름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미처 손쓸 새도 없이 3개월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남편의 젊디 젊은 영정사진 앞에서 젖먹이 딸을 품에 안고 앉아있자니 어찌나 막막하던지요.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딸의 맑은 얼굴 앞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더라고요. 딸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었어요.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남편의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모아둔 돈 같은 것도 없었고요. 가난한 친정 부모님도 저를 아들 잡아먹은 년 취급하던 시부모님도 기댈 언덕이 돼주진 못하셨죠. 남편 상을 치른 뒤 부랴부랴 일자리를 찾아봤는데요. 기술도 뭣도 없는데 애까지 딸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한 1년은 뜨내기처럼 여기저기 막리를 전전했네요. 그러다 운 좋게 아는 분의 소개로 서울 모기업 사장님 댁에 식모로 들어가게 됐어요. 살던 고향을 떠나 상경한다는 게 겁도 나고 제시받은 월급도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숙식이 제공된다는 말에 덥석하겠다고 했죠. 무엇보다 딸을 데려와 같이 살아도 된다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네요. 남의 집 살이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장님 내외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모시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밤 12시에 일을 끝내고 자고 있어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깨워서 야식을 준비해달라, 약 먹게 물 좀 챙겨달라 잔심부름을 시켰고요. 사모님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어찌나 구두쇠인지 한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와 손빨래를 하게 했죠. 딸과 제가 먹는 밥도 늘 그 집 식구들이 먹다 남긴 반찬에 찬밥인 경우가 허다했네요. 저는 몰라도 어린 딸에게 따뜻한 새 밥 한 끼 먹일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그만둘 순 없었기에 그래도 배를 곪지 않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 위안했죠. 힘든 식모 생활 중 제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딸이었어요. 다행히 딸은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고요. 공부도 곧잘해서 학교 시험만 보면 1등을 도맡아 했어요. 남편이 암으로 죽은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언젠가부터 딸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 의사는 돈도 엄청 많이 번대.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그냥 벌고 자기 병원 차리면 더 번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영숙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 말만 할까?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호강하고 있어. 우리 영숙이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걸? 아이 참. 엄마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모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데 이게 무슨 호강이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모님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딸의 그 야무진 말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의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똑부러진 딸이라면 분명 해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웬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딸의 성적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학 점수가 참담했죠. 아무래도 다른 애들은 학원이다, 가정교사다 이런저런 사교육을 받는데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수업만 들으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게 말은 안 해도 본인 역시 내심 속상한 눈치더군요. 배운 거 하나 없는 무식한 엄마였으니 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남들처럼 학원 보내고 가정교사를 붙여주자니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몰랐죠. 고민하다 사모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그 댁에 저희 딸보다 4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의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유, 저기 사모님, 저희 영숙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수학을 많이 힘들어해서요. 의대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가정교사를 붙이는 게 좋겠죠? 어머, 영숙이가 의대를?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닌데? 어렵게 꺼낸 말에 사모님은 대뜸 비웃음부터 흘렸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말투에서 식모딸이 의대가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졌죠. 화가 났지만 딸을 위해 캐내야 할 정보가 많았기에 꾹 참았네요. 영숙이 걔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요. 반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맨날 1등이었어요. 아유, 근데 영어나 국어는 곧잘하는데 수학을 유독 어려워하네요. 가정교사 같은 거 붙이면 얼마 정도나 들까요? 가정교사? 그건 못해도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은 줘야 돼. 명문대 학생일수록 콧대가 얼마나 높은데. 잘 가르치는 선생은 숙식도 해결해줘야 할까 말까라고. 당시 제 월급이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못해도 10,000원은 줘야 한다니 제 처지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풀이 죽은 제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픽 웃더라고요. 명백한 비웃음이었죠. 거봐, 힘들겠지? 가정교사라는 건 원래 부잣집에서 자식들 대학 잘 보내고 싶을 때나 쓰는 거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의대를 보낼까 말까인데 의대는 뭐 아무나 가나? 영숙이한테 애저녁에 포기하고 다른 길 찾아보라 그래. 저는 물론이고 딸까지 무시하는 사모님의 발언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꾸벅 숙인 채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바로 사모님의 아들인 강혁 학생이었네요. 의대 간 뒤로 바빠서 통 얼굴을 못 보고 살았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집에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머니, 영숙이 입주 가정교사 구하시는 거예요? 꾸벅 고개 숙여 인사하자 강혁 학생이 대뜸 물었어요. 아무래도 사모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민망한 마음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아유, 네. 우리 딸이 요즘 통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사모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정교사는 어려울 것 같고 학원이라도 알아봐야겠어요. 안 그래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그러자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강혁 학생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거 제가 해드릴까요? 안 그래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네? 아니, 강혁 학생이 아르바이트를요? 아니, 왜요? 돈이 궁한 것도 아닐 텐데. 그냥 경험 삼아 해볼까 했죠. 공부만 하는 것도 지겨워서요. 그래요? 근데 가정교사 월급이 못해도 달에 10,000원은 든다던데. 제가 그렇게까진 주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에이, 전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아주머니랑 1, 2년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영숙이랑도 한솥밥 먹은 사이인데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강혁 학생의 시원스러운 대꾸에도 얼떨떨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진짜 괜찮냐고 되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강혁 학생은 거듭 괜찮다고 얘기해줬죠. 진짜 괜찮다니까요. 대신 어머니 아버지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알면 공부 시간 뺏긴다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를 향해 씩 웃어 보이는 강혁 학생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강혁 학생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려 고맙다 인사했죠. 그 뒤로 딸은 강혁 학생에게 몰래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힘들어하는 수학 위주로 배웠는데요. 강혁 학생이 의대에 한 번에 합격할 정도로 똑똑한 학생이라는 건 알았는데 웬걸 가르치는 것도 참 잘하더군요. 강혁 학생에게 공부를 배운 뒤로 딸의 성적은 다시 쑥쑥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워하던 수학도 시험을 보면 전교에서 10위권 안에는 들게 됐죠. 딸은 기뻐하고요. 그런 딸을 보며 저도 참 행복했네요. 무엇보다 강혁 학생한테 참 고마웠어요. 강혁 학생이 먹는 밥에도 더욱더 신경을 썼고요. 없는 살림에 돈을 모으고 모아 값비싼 만년필도 선물했더랬죠. 그렇게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덧 딸도 고3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딸은 강혁 학생에게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모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보통 늦은 밤에 다락방에서 몰래 공부하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늦게까지 고생하는 두 사람에게 야식이라도 챙겨줄까 싶어 과일과 쿠키를 챙겨 위로 올라갔죠. 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웬일로 반쯤 열려있더라고요. 여름이라 더워서 열어놨나 보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노크하려 했는데 문틈 사이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혁 학생이 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딸은 그런 강혁 학생을 지글시 바라보다가 오빠, 사랑해 하면서 수줍게 웃더군요. 그러자 강혁 학생이 제 딸을 꽉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해, 용수가. 너 20살만 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알겠지? 의대 가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결혼이야. 나 의대 졸업하고 의사 될 때까지는 오빠가 기다려줘야지.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여자랑 바람나도 난 모른다. 뭐? 농담이야, 농담. 당연히 기다려줘야지. 사이좋게 하하호호 웃는 딸과 강혁 학생을 보고 있자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저를 발견한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엄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너 지금 엄마가 본 게 대체 뭐야? 너 강혁 학생하고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엄마. 엄마는 사장님 내외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든 너 공부시키려고 강혁 학생한테 입주교사 부탁한 건데 너는 뒤에서 엄마 몰래 이렇게 호박씨나 까고 있었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아빠 죽고 혼자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목소리 낮춰. 이러다 사장님 사모님 깨겠어. 그게 무서운 애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혁 학생이랑 둘이 벌써 선 넘은 건 아니지? 그치? 엄마 미쳤어? 선을 넘긴 뭘 넘어. 나 아직 학생이라고. 다행히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건 아니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편 딸을 향해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오늘부로 수업 그만두고 더는 강혁 학생 만나지 마. 강혁 학생도 알겠죠? 그러자 잠자코 있던 강혁 학생이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 저 영숙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님 속이고 뒤에서 몰래 사귄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한낱 불장난 아니고요. 진지하게 영숙이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숙이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 거고요. 저희 사이 제발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혁 학생은 꽤나 진지해 보였어요. 하지만 주인집 아들과 식모딸이 연애라니 끝이 뻔히 보이는 일이었죠. 누가 하나뿐인 소중한 딸에게 그런 가시밭길을 걷게 하고 싶겠어요. 미안해요. 둘이 만나면 결국 다치게 되는 건 우리 영숙이뿐이라는 거 강혁 학생도 잘 알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멈춰줘요. 앞으로는 이렇게 따로 영숙이 안 만났으면 하네요. 강혁 학생은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 강혁 학생을 대신해서 딸이 앞으로 나섰죠. 엄마, 정말 왜 이래? 나 오빠 사랑해.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왜 안 되는데? 엄마가 식모라고 나도 식모야? 아니잖아.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될 거고 그럼 강영 오빠 옆에 충분히 나란히 설 수 있어. 부탁이야, 엄마. 제발 오빠랑 나 허락해줘. 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매달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딸을 억지로 끌고 방 안으로 돌아왔죠. 그 뒤로 딸은 곡기까지 끊고 울기만 했어요. 먹지를 않으니 기력도 없어 학교마저 못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그 모습을 보니 절로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러다 딸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덜컥 겁도 났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 얼마 못 가 백기를 든 건 저였어요. 딸에게 강혁 학생을 허락할 테니 제발 밥 좀 먹으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이야, 엄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유, 그래. 그러니까 얼른 밥 먹고 기운 차려서 일어나. 학교도 언제까지 빠질 수 없잖아. 고마워, 엄마.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엄마뿐이야. 대신 너 의사 될 때까진 사장님 사모님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어? 응, 걱정하지 마.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어요. 그냥 식모딸보다는 그래도 의사 식모딸이 조금이나마 허락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딸은 강혁 학생과의 연애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고요. 이듬해 무사히 유명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뿐인 딸이 의대생이 되다니 정말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간 알뜰살뜰 모아둔 돈을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다 쓰고 매년 어마어마한 학비에 빚까지 져야 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네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딸이 한창 대학에서 공부 중이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천장이 빙빙 돌았고요. 청소 같은 걸 할 때면 가슴 쪽에서 칼로 후비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예산 일이 아니다 싶어 사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을 갔어요. 검진 결과 유방암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어요. 수술하면 살 수는 있는 거죠, 선생님? 글쎄요. 이미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최선을 다해 치료해보긴 할 텐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숨이 콱 막혔어요. 암으로 죽은 남편 생각이 나면서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딸이 의사 되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이대로 남편 뒤를 따라가는구나 싶어 절로 눈물이 나왔죠.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꼭 살겠다 결심했죠. 집으로 돌아가 사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사모님은 한마디 위로도 없이 대뜸 그러더군요. 아이고, 그럼 더 일은 못하겠네.
지금까지 일한 보수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새로 사람 구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좋게 말씀하셨지만 그만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였죠.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거진 20년인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차마 내색할 순 없어 그저 꾸벅 고개만 숙여 보였네요. 원래 제 병에 대해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요. 주인 집에서 짐도 빼야 하고 새로 살 집도 구해야 하고 암 수술도 받아야 하고 아무래도 감추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딸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쩔 줄 몰라 하더니만 갑자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엄마.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엄마 속만 썩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석이 그게 왜 너 때문이야. 흰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에만 집중해. 국가고시인가 뭔가 그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그깟 시험이 문제야? 엄마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죽긴 왜 죽어?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엄마 나을 수 있대? 아유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지? 엄마는 아빠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엄마는 너 혼자 두고 절대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알겠지? 우는 딸과 새끼손가락 끌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수술과 길고 긴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과정도 험난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돈이었어요. 남편 보낼 때도 그랬지만 암 치료라는 게 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없던 저는 생으로 그 돈을 다 내야 했는데요. 안 그래도 딸 학비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했는데 거기에 또 수천만 원의 빚이 더해졌죠. 그래도 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딸은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왔는데요. 딸 앞에선 늘 아무렇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웃기만 했죠.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앞에선 늘 밝은 얼굴로 웃어 보였지만 아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많이 울었겠죠. 그건 늘 부어있는 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네요. 그땐 딸에게 강역 학생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강역 학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모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딸은 물론 제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암이라는 걸 알고는 마치 자기 부모 일처럼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님, 꼭 이겨내셔야 해요. 저희 결혼하는 거 보셔야죠. 손주도 보셔야 하고. 영숙이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알았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강역 학생. 옆에 바위처럼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딸은 제 암투병에 무너지기는커녕 그걸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대 졸업생들이 치르는 의사고시는 딸 말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부분 다 합격한다고. 다만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10% 정도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기에 혹시라도 딸이 제 병 때문에 마음을 못 잡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어요.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에는 병실에서 딸의 연락만 기다렸더랬죠.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간호사가 딸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수화기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흔하게 있던 시절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외부와 연락을 하곤 했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세요? 영수가,
시험 결과 나왔니? 응, 엄마. 나 합격이야. 붙었다고. 이제 진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거야. 감격에 찬 딸의 목소리에 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 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기다려. 알았지? 그래, 천천히 와. 비 오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딸은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말렸을 텐데 그날은 날이 날이니만큼 꼭 딸의 얼굴이 보고 싶어 조심히 오라고 했죠.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딸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에게 부탁해 딸의 삐삐에 메시지를 남겨봐도 아무 연락이 없었죠. 뭔가 일이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강혁 학생에게라도 연락해보려던 바로 그 순간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강혁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과 같이 있나 싶어 간호사 선생님이 건네주는 수화기를 얼른 받았죠. 여보세요? 강혁 학생, 혹시 우리 영숙이랑 같이 있어요? 병원 오겠다던 애가 3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오질 않네. 제 질문에도 강혁 학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에 대답을 재촉하려던 찰나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영숙이 병원에 있어요. 빗길에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그만. 강혁 학생의 말을 듣는데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놀란 간호사들이 다가와 저를 부축해주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지금 나가봐야겠어요. 우리 딸이 사고를... 저는 간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병원 측에선 제 사정을 알고 긴급으로 외출증을 끊어줬죠. 바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딸이 실려간 병원으로 향했어요. 강혁 학생이 일하는 바로 그 대학병원이더군요. 도착하니 입구에 서 있던 강혁 학생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그 손에 이끌려 딸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던지 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네요. 얼굴로는 알아보기도 힘들었고요. 그나마 손목에 걸려있던 딸이 늘 차고 다니던 팔찌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식의 죽음을 확인한 부모가 어디 제정신이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절해버렸고요. 정신을 차렸을 땐 강혁 학생이 저 대신에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를 잃은 아픔 또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든 살게 되죠.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슬픔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고통이죠.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갔을 때 제게 책임져야 하는 어린 딸이 있었지만 이제 그 딸마저 남편을 따라가 버렸는데 제가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결국 저는 상을 치르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딸이 혼자 지내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쥐약을 먹고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죠. 맨정신으로는 못하겠어서 술을 사다 잔뜩 먹었고요. 그대로 약을 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엄마 잠깐만!" 하고 외치며 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눈앞엔 딸이 서 있었어요. 얼른 손을 뻗어 그런 딸을 품에 안았죠. "영수가,
아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난 네가 영락 없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구해줘,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구해달라니? 너 어딨는데? 누가 널 위험에 빠뜨린 거니? 그래? 엄마, 여기 다락방이야. 나 너무 춥고 무서워. 얼른 와서 구해줘, 엄마. 딸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계속해서 구해달라고만 했어요. 그런 딸을 달래주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딸이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휙 사라져버렸죠. 놀라 눈을 번쩍 뜨니 보이는 건 노란 천장이었어요. 맞아요. 꿈이었던 거예요. 깨어나서도 얼마나 찜찜했나 몰라요. 예삿 꿈이 아니다 싶더군요. 어리석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곰곰이 딸과의 대화를 반추해봤어요. 딸이 말한 다락방이라는 말이 문득 마음에 걸리더군요. 제가 아는 다락방은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바로 전에 식모로 일하던 박 사장님 댁에 있는 다락방이었죠. 딸이 강역학생과 몰래 수업을 하던 바로 그곳 말이에요. 혹시라도 딸이 다락방에 갇혀 있다면 그건 사모님 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역학생과 딸의 사이를 알게 돼 해코지를 한 게 분명했죠. 고민하다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박 사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식모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 그 집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몰래 들어가서 다락방만 보고 얼른 나올 생각이었죠.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다들 깊게 잠들었는지 사방이 어둡고 고요했죠. 치치 않고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요. 웬걸 다락방은 커다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영숙이 너 안에 있니?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저는 다락방을 노크하며 딸을 애타게 찾았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안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일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딸은 이미 죽고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 남의 집까지 숨어 들어온 스스로가 한심했죠. 이만 돌아가자 마음 먹고 몸을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군요. 놀란 마음에 영숙이 안에 있니? 하고 다시 딸을 찾았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집에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다 창고로 가서 정원용 가위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자물쇠 고리를 잘라내기 시작했죠. 한 30분쯤 씨름했을까요? 간신히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고 다락방 문을 열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문 너머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글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딸이 사지가 묶인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경악해 다가가 딸의 몸을 흔들었어요. 영숙아,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가 왔어. 다행히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였어요. 하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뜨더니만 저를 알아보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얼른 묶인 딸의 손을 풀어주고 입에 물려있던 제갈도 빼줬어요. 딸은 말라붙은 입을 열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죠. 엄마, 진짜 엄마 맞지? 난 이대로 죽는 줄로만 알았어. 대체 네가 여기 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사모님이 너랑 강력학생 사이를 눈치챈 거니? 그래서 이렇게 몹쓸 짓 한 거야?
그러자 돌아온 딸의 대답은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 이렇게 만든 거 바로 박강혁 그 인간이야. 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해졌어요. 뭐? 강혁 학생이 이렇게 한 거라고? 아니 대체 왜? 그 인간이 나 모르게 다른 여자들을 엄청 만나고 다녔더라고. 뒤늦게 그걸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 언뜻 듣기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똑똑하고 착한 강혁 학생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지만 뭐가 됐든 일단 탈출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일단 이 집에서 나가자, 영수가. 일어날 수 있겠어? 응, 일어나 볼게. 그 인간 돌아오기 전에 얼른 도망쳐야지. 바로 경찰서로 가자, 엄마. 저는 딸을 부축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게 몸을 맡겼던 딸이 어느 순간 제 어깨너머를 보더니만 경악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뒤에! 딸의 비명에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머리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고요. 휙 돌아간 시야로 강혁 학생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강혁 학생.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강혁 학생은 씩 미소를 지었어요. 번들거리는 두 눈이 완전히 맛이 가 있더군요. 아이고 어머님, 언제 쥐새끼처럼 여기까지 숨어 드셨어요? 암 환자면 암 환자답게 병원이나 계시지 않고. 정말 강혁 학생이 우리 영숙이 납치한 거예요? 아니 대체 왜? 벌써 그것까지 아셨네요?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모르나? 하긴 남의 집 식무살이란 하던 여자가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 강혁 학생? 강혁 학생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매에 섞인 눈초리로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는 딱 자기 엄마 같았죠. 그게 진짜 본 모습이라는 걸 그제야 알겠더군요. 우리 딸이랑 나 당장 풀어줘요. 안 그러면 강혁 학생도 무사하기 힘들어요. 경찰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글쎄요. 암투병하던 아줌마 하나 자살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닌데. 영숙이는 이미 죽은 사람 처리됐잖아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우리 영숙이를 대체 왜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래야 저만 볼 거 아니에요. 기집애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어준 게 누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지 의사 되니까 헤어지려고 해? 좀 괘씸해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이 많았는데 때마침 병원에 영숙이랑 비슷한 나이대 무연고자 시신이 들어왔지 뭐예요. 운이 좋았죠. 이제 영숙이는 세상에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의사 돼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물 건너갔고 평생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강혁 학생은 정신 이상자가 분명했어요. 딸을 향한 그 뒤틀린 집착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라도 우리 딸 풀어줘. 그럼 내가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던 척 할 테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딸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사시지. 어차피 암 말기라 곧 뒤따라갔을 텐데. 강혁 학생은 그대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방 한구석에 있던 밧줄로 제 사지를 결박했죠. 있는 힘껏 몸부림쳐봐도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아줌마는 그냥 살려두면 분명 경찰서로 가겠지?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속삭이는데 등 뒤로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코 있던 딸이 갑자기 강혁 학생을 향해 입을 열었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자, 응? 딸의 애원에 강혁 학생이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가 시선을 맞췄어요. 어제만 해도 죽일 놈 무슨 놈 하면서 계속 욕만 해대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저자세요? 왜? 내가 너네 엄마 죽인다니까 겁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빠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어쨌든 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사실 외적인 조건은 오빠가 나보다 훨씬 좋은데 식모딸인 나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줄 남자가 어디 또 있겠어.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났던 건 오빠 말처럼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할게. 딸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쳤나 싶더군요. 그건 강혁 학생도 마찬가지였는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만 보더라고요. 왜? 내 말 못 믿겠어? 진짜야. 나 오빠 용서할게. 나도 아직 오빠 사랑해. 오빠 말대로 의사 되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할게. 그러니까 얼른 나 좀 꽉 안아줘. 응? 딸의 애원에 강혁 학생은 머뭇거렸어요. 너 지금 하는 말 다 진심이야? 응, 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얼른 안아주라. 응? 망설이던 강혁 학생이 조심스럽게 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허리를 숙여 딸을 품에 안은 바로 그 순간 딸이 입 근처로 다가온 강혁 학생의 귀를 있는 힘껏 깨물었어요. 순식간에 시뻘건 피가 터졌고요. 강혁 학생은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죠. 딸은 그대로 무너지는 강혁 학생을 뒤로 밀어버렸고요. 그대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제야 제가 아까 강혁 학생이 오기 전에 딸의 결박을 풀어줬던 게 생각이 나더군요. 영리한 딸은 강혁 학생이 오자마자 재빨리 손을 뒤로 숨기고 계속 묶여있던 척 했던 거예요. 엄마, 얼른 일어나. 도망가자. 딸은 묶여있던 제 손과 발을 재빨리 풀어줬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 다락방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죠. 강혁 학생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귀를 감싼 채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희 모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나서야 뒤늦게 그 뒤를 쫓더군요. 너 이 망할 년! 너 거기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악귀 같은 협박에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소란스러움에 잠을 깬 사장님 내외가 거실로 나온 것도 같았지만 미처 확인할 틈도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경찰서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딸과 무사히 도망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내달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경찰들은 저희 모녀의 말을 듣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줬고요. 강혁 학생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경찰 수사 결과 강혁 학생의 범행 동기는 앞서 본인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강혁 학생은 의사가 된 뒤로 간호사는 물론 여러 여자들과 놀아난 게 사실이었고요. 딸이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자 그때부터 딸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대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하자는 둥, 나도 앞으로 다른 여자 안 만날 테니 너도 남자랑은 말도 섞지 말라는 둥,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렸더군요. 자기를 왜 안 만나주냐면서 칼을 들고 딸 앞에서 자해를 한 적도 있고요.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딸의 삐삐를 부순 적도 여러 번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스토커의 행동이었죠. 그런 와중에 딸이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의사고시까지 합격하자 괘씸한 마음이 들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놈하고 딸이 만나는 걸 그냥 두고 봤던 건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딸을 야단치니 제가 안 그래도 암투병으로 힘든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속 깊은 딸이 어딨나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장님 내외는 어떻게든 저희 모녀와 협의하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대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가만둘 줄 아냐는 협박을 듣기도 했네요. 그래서 뭐 그쪽이나 그쪽 딸이 죽었어? 다 멀쩡하잖아.
2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줬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지. 애초에 공부밖에 모르는 순진한 우리 아들 여우같이 꼬셔낸 게 누군데? 이대로 우리 아들 호적에 빨간 줄 그이면 내가 당신이랑 당신 딸 그냥 둘 줄 알아? 사모님의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사모님, 아니 아줌마,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뭐? 아줌마? 네. 제가 아직도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로 보이세요? 그만둔 지가 언젠데. 이젠 사모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뭐야? 너 정말 말 다 했어? 어디 식모살이나 하던 천한 게. 인간이면 다 평등한 거지. 천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아들을 그따위로 키우고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네가 더 천해. 난 절대 협의 안 할 거니까 입으로 쓰레기 뱉어내는 짓 그만하고 당장 꺼져.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겨우 식모 딸년 다락방에 좀 가둬뒀다고 뭐 평생 썩을 줄 알아? 끼케야 1, 2년이야. 두고 봐. 너랑 네 딸년은 평생 괴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 사모님은, 아니 그 여자는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걸 전부 녹음해서 법정에 협박당했다며 증거로 제출했죠. 조금이라도 강력 학생의 형량이 길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변호사는 누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 긴 형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웬걸, 강력 학생은, 아니 그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였어요. 놈은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즐기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글쎄, 불법 카메라로 여자들을 몰래 찍은 건 물론이고요. 걔 중에 한 명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 뭐예요. 그걸 그놈 부모란 인간들이 어떻게 돈으로 묻은 모양이던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여자가 까발려지고 만 거예요. 저도 그렇고 딸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애초에 딸의 죽음을 가짜로 위장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진짜로 사람을 죽였을 줄은 몰랐죠. 당연히 언론은 난리가 났고요. 기사를 본 사람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그 결과 놈은 빼도 박도 못하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 부모란 작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뿐인 아들을 구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모양인데요. 그놈이 저지른 범죄가 어디 보통 범죄여야 말이죠. 죄 없는 여자들이 여럿 고통받았고 심지어 한 명은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잖아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 물론이고요. 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철창행을 면치 못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어찌나 솜방망이인지 무기징역까지 가진 못했어요. 결국 그놈도 형을 다 살고 나이 앞자리가 바뀔 쯤 출소했는데요. 놈의 출소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개했나 몰라요. 그런 쓰레기 같은 범죄자를 다시 세상에 풀어놓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딸이 겁먹지 않을지 걱정도 됐고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지 놈은 출소하고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 부모란 인간들은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 폭삭 망해버려 빚만 억 단위로 생겼고요. 놈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데다 전과까지 생겼으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시리에 빠져 집에서 주구장창 술만 먹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더군요. 그대로 죽어줬으면 하고 바란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하지만 피해를 입은 저희 딸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놈은 얼른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저와 딸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 힘든 암투병을 이겨내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딸은 한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그 끔찍했던 과거를 잊고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의대 다니며 진 빚도 딸이 자기 손으로 다 갚았고요. 몇 년 전에 제 앞으로 아파트도 하나 장만해줬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꼬박꼬박 용돈을 주는 것도 모자라 필요할 때 쓰라며 자기 카드를 줬고요. 생일이나 어버이날엔 저는 이름도 못 들어본 명품백을 안겨주고 계절마다 같이 국내외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요. 어린 시절 엄마 호강시켜주겠다던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거죠. 그런 딸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같은 마음이겠죠? 이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만 가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과거 전 남자친구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일까요? 딸은 연애나 결혼엔 도통 관심이 없네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딸이 얼른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딸 곁에 있을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퉁박을 주지만 말이에요. 곧 딸이 돌아올 시간이라 이만 글을 줄여야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